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전병규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 일부에서도 그 리포트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전보다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 진드기로 인한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고 있는데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참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SFTS라는 것으로 31명이 사망을 해서 예년보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네. 이 질병은 전 세계적으로는 2011년도 중국에서 처음 이제 보고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첫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매년 1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해왔는데 2017년 금년도 8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39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예.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 동안에 비해서 한 120% 정도 증가된 수치고요.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240% 증가한 31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지금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도 들었거든요. 보통 이게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고 그리고 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이 질병이 2013년도 첫 그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한 20% 정도 내외에서 이제 치사율이 보고가 됐는데요. 예. 금년의 경우에는 약 한 22%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그 진드기한테 이제 물려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경우고요. 네. 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다루는 과정에서 상처를 통해서 옮기기도 하죠. 네. 보통 증상은 발열 증상, 그리고 또 이 식욕부진이라든지 복통 뭐 이런 증상도 동반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잠복기가 한 6일에서 14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게 처음에는 잘 됩니다. 모르겠군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몸살 정도로 의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6일이나 14일이 지나야 되고 결과적으로 경로 같은 거는 저희가 그 밖에 나가서 그런 어떤 그 산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데 가서 옮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진드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네. 야외, 그다음에 이런 목장이라든지 수풀이 우거진 그런 지역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그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서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물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입는다든지 또는 장갑이라든지 장화 이런 보호 옷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기피제 그것도 바르는 괜찮습니까?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착용하고 있던 옷도 확실하게 털고.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샤워나 이런 것 하면서 진드기가 있는 점들도 관찰하는 것도 이게 되게 작잖아요. 작죠. 보통 한 잘 보이지 크기가 않아서. 0.2mm에서 10mm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 흡혈을 하기 전의 상태에서는 이 진드기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1이라는 거는 네네. 흡혈 이후에 흡혈 이전의 상태. 어. 흡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가 들어가니까 이제 진드기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 흡혈하기 전에는 워낙 작기 알 수가 때문에 없군요. 우리가 잘 아주 차근차근히 보지 않으면은 이 진드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모기에 물리면 우리가 좀 간지럽잖아요. 따끔하고요. 근데 예. 지금 이런 여기에 물리면 지금 이 진드기에 물리면 뭔가 그 당시에 바로 뭔가 따끔하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나요? 워낙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뭐 꼭 작업이 아니어도 저희가 네. 무슨 이제 풀밭에다가 이제 그런 거 깔아놓고 누워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맨살에 닿았을 때 네, 따끔하기는 하는 건가요? 글쎄 물렸을 그거는 이제 보통 민감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느낄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뭐 이 벌에 환자들을 쏘인다거나 볼 때 그런 정도의 통증은 아닌 거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방도 필요하겠고 이후에 네. 어떤 처리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렇게 본인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렸다. 그래서 증상이 이상하다. 네. 어떻게 좀 이제 이럴 경우에 됩니까? 본인이 야외 활동과 연관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가을철에는 진드기에 의한 그런 질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발열 증상이라든지 또는 이 몸살기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최근에 야외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의료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중증 이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또는 다른 진드기 질병에 대한 감별 진단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혈액을 됩니다. 채취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요? 그 진단을 하게 되는 방법은 혈액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나 또는 이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균 그런 또는 유전자 검출이 가능하고요. 또는 혈청 검사를 통해서 급성기와 회복기의 이런 이 항체가의 변동 상황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꼭 병원을 가보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군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네, SFTS 이외에도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쯔쯔가무시증도 네. 지금 요즘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이 쯔쯔가무시증은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이 쯔쯔가무시 병도 야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털 진드기라는 이 벌레가 있는데 그 유충이 물었을 경우에 이 질병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통상 9월부터 11월 사이에 많이 호발을 하게 되고요. 역시 야외 활동, 뭐 밭농사라든지 또는 뭐 이 성묘라든지 뭐 그런 과정에서 진드기가 물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예. 증상은 발열 증상은 물론이고 몸살, 오한, 근육통. 막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요. 평생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오한이라는 거 완전히 몸이 이렇게 막 떨리는 벌벌 거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심한 몸살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털 진드기가 물린 자국에 검은색 딱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하, 내가 뭐 이렇게 상처 난 게도 없는 게도 불구하고 딱지가 생긴다면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와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이 진드기가 네. 뇌염도 옮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기도 네. 하는데 그게 뇌염까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런 진드기 매개 내염은 보고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일부 보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 역시 이런 야외에서의 활동 시에 그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을 낀다든지 긴팔 옷을 입는다든지 긴 바지 그리고 장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착용함으로써 그 사전 예방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이제 뭐 장화를 입는다든가 신는다든가 그러지 않고 네. 이제 뭐 그 들판에 이렇게 들어 눕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의를 왜냐면은 이 보통 진드기가 야생 수풀에 많이들 서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특히 가을철에 노출된 상태에서 눕는다든지 또는 용변을 본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진드기가 흡혈을 해서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